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66번째 시간입니다. 2019년 11월 28일 날입니다. 용인과 수원 동탄 지역으로 집을 보러 다니다. 요즘 발바닥이 아파서 충격파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 실손보험이 없다면 갈 수도 없을 것 같다. 큰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이 가는 곳을 정했다면서 가보라는 것이다. 용인과 기흥, 수원, 동탄 쪽이라고 한다. 아들이 주소를 알려주는 곳을 내가 차를 가지고 찾아갔다. 레비가 있으니까 못 갈 곳이 없었다.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었다. 매매를 알아봤는데 서울만 벗어나면 집들이 많이 있었다. 가격대도 서울에 비하면 괜찮았고 거의가 25평대가 많았으며 용인 쪽은 25평 방 3개짜리 한 3억 정도였고 수원 영통 지역은 용인과 가까운 거리인데도 25평 방 3개짜리니까 2억 5천 정도였다. 아파트 단지도 얼마나 큰지 세대수가 2, 3천 세대였고 학교도 초, 중, 고등학교가 단지 내에 다 있었다. 애들 키우기에도 좋을 것 같았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임을 알 수 있다. 아들이 알려준 집 4군데를 순번을 정해놓고 가는 집마다 영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아들에게 보내주고 문자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또 전화로 수차례 통화를 했다. 나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너무너무 피곤했지만 평생 내가 못 산 집을 우리 아들이 산다고 하니까 마음은 아들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나는 기쁘기만 했다. 이런 소식으로 아들과 소통을 하고 2주 후에 아들이 오면 다시 아들이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한다는 것이다. 평수가 똑같이 25평이니까 구조는 다 비슷했다. 집 수리를 했는지 깨끗이 썼는지 가격이 맞으면 사겠다는 것이다. 집에 오니까 7시 반 됐다. 난생 처음 종일 집을 보러 다녔다. 잘난 우리 아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살 집을 지정해 주시옵소서. 모처럼 바쁜 날 분당 전도사님이 날짜가 지난 좋은 물건이 왔다고 갖다 먹으라고 연락이 왔다. 찬성이네 주라고 저녁에 꼭 오라고 하신다. 날씨는 굉장히 추웠다. 조금씩 비가 오고 야간 운전은 나는 겁도 나고 가게는 모처럼 바빴었고 6시 퇴근 후에 찾아갔다. 여러 가지 박스들이 엄청 많았다. 필요한 거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날씨는 춥고 깜깜하고 뭐가 뭔지도 잘 보이지도 않았다. 대충 떡과 햄버거, 만두, 김, 오뎅, 맛살 등등 여러 가지를 차에 실었다. 집에 와서 전부 쏟아놓고 보니 쏟아놓고 분리를 했다.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날짜 지난 식품이 있는데 먹을 거냐고 물어봤다. 먹겠다는 분들에게는 전부 배달을 해줬다. 우리 지아 할머니에게도 골고루 챙겨다 드렸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시며 몇 번이나 머리를 숙이신다. 욕심 많은 수키 권사는 귤은 사라고 하니까 먹을 사람이 없다고 사지 않으면서 우리 사돈께서 제주도에서 귤 농장을 하시는데 귤을 사라고 했더니 먹을 사람이 없다고 안 사겠다고 말을 하면서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는 남은 것은 다 달라고 하면서 꽤 많은 양을 박스채로 가져갔다. 정말 대단한 아주 알뜰쟁이다. 내가 냉동 보관을 못하니까 다 나눠줘야 한다. 다 주고 나니 숙제를 다 한 것 같아서
가뿐했다. 오늘따라 제주도 목사님이 귤을 보내셨는데 작은 꼬마 귤이었다. 먹어보니까 맛있었다. 목사님께서 홍보 부탁을 한다고 하셔서 귤 맛보기로 주면서 사라고 아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다. 새벽에 운동 갈 때도 가지고 가서 맛보시고 팔아달라고 하니까 많이들 팔아준다. 올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들에게 선물로 주문을 했다. 이조회와 그리고 교회 여전도 회장 그리고 성가대 간식 이렇게 먹을 것을 몇 번이나 밥을 사준 우리 오지인 집사님에게도 귤 한 박스를 주문을 했다. 내가 이렇게 작은 거지만 할 수 있어서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옆집 명함집에도 한 박스 선물했다. 지난주 우리 이성교회 회장을 뽑았는데 이상하게 현재 회장 미자가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 생색을 잘 내고 온갖 참견 다 하고 약간 이중 성격이 있고 다들 회원들이 지쳤는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감투 쓰기를 좋아하는 성격인데 아무런 직책이 없어진 것이다. 얼마나 상처가 컸을지 그 심정 조금은 이해는 했다. 느닷없이 내년에는 일선교회가 어르신들 봉사를 한다는 말까지 해서 거기는 왜 가냐고 다들 한마디씩 했다. 이 권사님이 우리 이선교회 회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일선교회로 옮겨가겠다고 말을 한 것이다. 우리가 왜 일선교회를 가느냐고 하니까 거기 가서 봉사를 한다는 게 이유였다. 다들 이해 안 되는 표정들이었다.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은 언제나 진솔하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나는 눈 뜨고 내 앞에서 본 것이다. 남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을 누가 말려주나. 회장하고 싶다고 목사님 앞에서 묵기까지 했다는데 그 덕에 2년 했는데 인심만 더 잃게 된 것이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용준이 엄마 귤 한 박스를 사라고 전화를 해보니까 음성이 개미 소리처럼 아주 작아서 주무시느냐고 했더니 이게 웬일인가? 폐암으로 2달째 투병 중이라고 해서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너무너무 놀라웠다. 올봄에 돌아가신 우리 언니랑 동갑인데 평생을 돈 한 푼 쓸 줄 모르고 부동산과 증권에 사채놀이까지 하면서 잘못된 인생관으로 살았다. 아들, 딸이 있지만 결혼도 아무도 안 했다. 아저씨는 국회의원을 할 때도 국회의원 할 때 비서로 일했던 여자와 살고 있다. 지금 아저씨는 78세, 언니는 72세. 간병해줄 사람이 없어서 양평 작은 부인 집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을 쓸 수도 있는데 그놈의 돈 안 쓰려고 또 그렇게 했나 보다. 돈은 많아도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아온 언니가 미우면서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왔다. 불쌍해서 나는 밤잠을 설쳤다. 한치 앞을 모르면서 100년을 살 것처럼 돈만 알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언니의 인생인 것이다. 언니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꼭 내가 밥을 사주곤 했었다. 언니는 옛날부터 1년만 더 있으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 그러나
나는 언니가 사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 언니는 늘 내가 사는 걸 부러워했었다. 늘 즐겁게 살고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늘 언니는 내가 사는 삶을 부러워했었다. 두 아들 잘 키웠고 언제나 씩씩하게 즐겁게 살고 좋은 성격이다 보니까 사람도 잘 사귄다고 나를 칭찬을 했었다. 그런데 왜 언니는 나보다 좋은 조건인데도 늘 왜 기죽고 늘 우울하고 눈물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느냐고. 남편에게 그렇게 서름당하고 자식들에게 서름당하고 놀러 한번 못 다니고 수십 년을 내가 언니를 지켜봤어도 언니의 활짝 웃는 얼굴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래도 내게는 속에 있는 말을 언니는 다 털어놓았었다. 하나님, 언니의 영혼을 정말 긍휼히 보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고통이 없게 하시고 그 눈에 피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정말 불쌍한 언니였습니다. 우리 나비 생일. 오늘은 주일날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나비 생일이다. 서울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춘천으로 가니까 3시쯤 되었다. 집에 들어서니 옷 정리를 한다고 난리가 났다. 난 찬성이랑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 5시쯤 춘천에 한우고기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케이크도 자르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집으로 와서 잠을 자는데 예성이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운다. 어머과 아범이 번갈아서 안고 먹이고 달래보지만 소용이 없었다. 정말 난감한 일이었다. 애 키울 때 최대의 고통은 아플 때와 이유 없이 울 때라고 생각이 든다. 애기야 우는 이유가 있겠지만 소통을 못하니까 부모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다. 밤새도록 앉아더니 새벽에 잠을 조금 잔다. 아범은 출근 시간에 살짝 일어나더니 가족들을 깰까봐 살며시 세수만 하고 옷 입고 출근을 한다. 밥도 먹지 못하고. 난 아들 출근하고 혼자서 내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우리 찬성이 얼굴에 갈 시간이 되어도 안 일어난다. 우리 찬성이가 어린이집에 갈 시간이 되어도 일어나질 않는다. 10시가 다 되었다. 나도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씻고 옷을 입고 짐을 싸가지고 서울로 왔다. 2시간 후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전화를 한 것이다. 나는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다. 집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해물라면 끓여서 맛있게 먹고 출근을 했다. 우리 예성이는 목이 말라서 울었는지 물을 떠먹이니까 자더라는 것이다. 난 편히 자려고 겨울 이불까지 가지고 갔었는데 한 잠도 못 자고 밤을 꼴딱 새고 서울로 온 것이다. 가게 나오니까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손님이 제법 있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민집사가 놀러왔다. 옛날에는 자주 만났었는데 산에도 자주 갔었고 몇 년 만에 온 곳이다. 지금도 애기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서 오래 놀지를 못한다. 친정엄마도 돌아가시고 주영이가 벌써 30살이라고 한다. 현대건설 다니더니 힘들다고 사표를 내고 지금은 연세대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이다. 민집사는 늦게 오던 아들이라고 아들을 너무너무 싸고 길러서 아들이 인내심도 부족하고 힘든 일은 견디지를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속이 상한 것이다. 민집사도 귤 10kg 주문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난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귤 좀 사라고 홍보를 한다. 제주도 목사님이 귤 홍보를 부탁을 하셔서 사든지 안 사든지 나는 귤 사라고 부탁을 일단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주고 난다. 싸기도 하다. 5kg는 10,000원, 10kg는 20,000원, 좋은 곳은 5,000원 더 받고. 귀한 딸을 우리 며느리에게 주신 걸 생각을 하면 나는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 부탁이라면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귤을 열심히 팔아드리는 게 내 임무인 것 같다. 그리고 저녁에 우리 찬송 온몸 영상이 왔는데 두 애들이 물놀이 잘하고 노는 영상이다. 밤새도록 잠 못 자게 울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아침 햇살처럼 놀고 있는 모습이었다. 귀여운 손주들. 그래도 감사했다. 건강하게 커주니 감사한 일이다. 새벽반 송년 모임. 어르신들도 날마다 바쁘셔서 겨우 오늘 날을 잡은 것이다. 순자도우님이 27일 날 독일 가면 2달 있다가 온단다. 남한산성 오리집 하얀 집 가게에서 5명이 15,000원씩을 내고 잘 먹었다. 오는 길에 한남 코스트코에 가서 커피와 아이스크림도 먹고 쇼핑도 하고 4시쯤 왔다. 독일 가는 분은 혜자 도우님이신데 혜자 씨는 딸만 둘이 있는데 한 딸이 독일에 살고 있고 방학만 되면 손주들을 봐줘야 한단다. 1년에 2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2번을 딸이 오라고 해서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 있을 때도 서울 딸이 매일 애들을 봐달라고 해서 봐주곤 했는데 두 딸이 번갈아서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 너무 안타깝다. 두 딸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딸이 애를 봐달라고 하고 독일 딸은 또 아이들 방학하면 집에서 애들 볼 사람이 없다고 또 독일로 와서 봐달라고 하고 참 부모 역할도 힘들다. 우리 집 역사적인 날. 난 평생을 살아도 내 집 장만을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 큰아들이 오늘 영통에다가 25평 아파트를 계약을 했다.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던지 우리 큰아들이 위대해 보이기까지 했다. 집 가까운 곳에 초중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있고 그리고 아주대와 의대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집 가까운 곳에 다 있고 공원도 있고 산도 있고 광역버스 타는 곳도 가까운 데 있고 하여간 살기가 너무 좋은 동네였다. 서울의 집값이 워낙 비싸서 그런지 젊은이들이 수원 영통 지역으로 많이들 이사를 온다는 것이다. 서울 우리 동네 그런 평수를 살려면 10억 이상을 줘야 하는데 그곳은 수리가 된 집은 2억 6천이고 수리가 안 된 집은 2억 4천 5천 정도를 줘야 한다. 공사 가격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다. 수리비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다. 아들이 산 집은 마침 비어 있어서 11층 로얄층 아무 때나 돈만 내면 들어갈 수도 있단다. 며느리 친구 남편이 인테리어 전문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다 맡기기로 했다. 계약을 하고 아들도 좋아했다. 엄마인 나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 한 푼 나는 도와주지도 못했다.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아들 혼자의 능력으로 이렇게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하니 더욱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아들 나이 올해 40살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기도가 절로 나왔다. 아들도 너무 신경 쓰느라고 입맛이 없어서 배는 고픈데도 먹고 싶지가 않다고 한다. 우리 동네에 와서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고 우리 집에 와서 중국에서 가져온 여행 가방 안에 담긴 옷을 다 빼내고 빈 가방을 챙겨서 아들은 숙소로 돌아갔다.
중국에서 이사는 1월 31일 날 온다는 것이다. 하나님 무사히 있어도 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의 삶을 끝까지 동행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도 성령 충만한 좋은 교회를 찾아서 등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부부는 얼마나 중국 생활에서 알뜰하게 살았는지 월급을 타서 개인이 가져오면 세금이 붙는다고 해서 회사를 통해서 돈을 가져오는데 회사 경리가 깜짝 놀라더라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모았느냐고, 그동안 무얼 먹고 살았느냐고 묻더라고 한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알뜰하게 살았기 때문에 직장만을 일찍 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